김순자 씨, 이 유언장이 정말 본인의 뜻이 맞습니까? 2023년 봄 서울 서초구의 한법무사 사무실. 76세 독거노인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8억 원과 아파트 한 채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 남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자식보다 더 잘해준 사람이니까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12년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 노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11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2층. 김순자 할머니는 그해 65세였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는데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라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전화 너머 딸의 목소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같은 빌라 1층에는 42세의 독신남 이동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아버지마저 5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계단에서 장을 보고 올라오시던 순자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할머니, 괜찮으세요? 마침 퇴근하던 동현 씨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말이야. 병원은 다니세요? 그런 거에 돈 쓸 것 없어.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동현 씨는 할머니를 2층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무거운 짐도 함께 들어드렸죠. 할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퇴근하고 장 보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현 씨는 정말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 보실 거 있으세요? 제가 마트 가는 길인데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사양하시던 할머니도 동현 씨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부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2012년 봄 순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어머니, 제가 지금 둘째가 수능이라 정말 못 올라가요. 병원비는 보내드릴게요. 아들은요? 오빠는 미국이잖아요. 어머니, 입원하시면 간병인 쓰세요. 돈은 걱정 마시고요.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무서웠고 혼자가 외로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현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휴가 내서 병원에 같이 갈게요. 간병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넌 일도 있고. 할머니, 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혼자 계시게 해드린 게 평생 한이에요. 제가 할머니한테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동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동현 씨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할머니의 수술과 입원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자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순자 할머니는 동현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동현아, 너는 정말 내 아들보다 낫구나. 고맙다. 할머니, 저야말로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 순자 할머니의 딸 김미영 씨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애들 학원비 때문에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천만 원?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제가 갚을게요. 어머니, 제 자식들 교육비인데 도와주셔야죠.
순자 할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이니까 손주들 생각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딸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어머니, 지금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 동현 씨는 꾸준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녁을 함께 드시고 병원 가실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명절 때는 친정 가족들이 오지 않는 할머니를 위해 작은 잔치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가을 순자 할머니는 작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이 불편해지셨죠. 딸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어머니, 제가 지금 남편 사업이 안 되어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자식이란 말인가? 그때 동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 챙겨드리고 갈게요. 저녁도 제가 해드릴게요. 동현아, 넌 왜 이렇게 날 잘해주는 거니? 할머니가 있어서 제 삶이 외롭지 않아요. 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 사람한테 물려줘야겠어.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동현 씨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을. 2019년 봄 순자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이동현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현이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동현 씨를 불렀습니다. 동현아, 너한테 할 말 있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내가 가면 내 재산 다 너한테 줄 거야. 유언장도 다 써놨어. 동현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근데 동현아.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 왜 결혼을 안 하니? 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가는데. 동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그날 저녁 동현 씨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순자 할머니께 털어놨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딸이 있다고? 네. 그때 제 사업 실패로 아내와 헤어지게 됐고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어요. 저는 매달 양육비만 보내고 있어요. 딸아이는 지금 28살인데 저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아요. 동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시도하지만 항상 거절당해요. 나한테 아빠는 없어요. 돈만 보내세요. 그게 딸이 저한테 하는 유일한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동현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구나. 너도 외로웠던 거지. 할머니 죄송해요. 숨긴 게 있어서. 근데 저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서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 그래서 너는 더 고마운 거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겨울 순자 할머니는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드디어 딸 미영 씨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딸과 동현 씨가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미영 씨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동안 누가 돌봤어요?
아드님이 매일 오셔서 24시간 간병하셨어요. 아드님이요? 우리 오빠는 미국에 있는데. 아니, 1층에 사시는 아드님이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퇴원 준비를 하실 때 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뭔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동현이가? 절대 아니야. 어머니,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봤니? 동현이는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어. 모녀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미국에 있던 아들 김진우 씨도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국 사업이 안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요. 어머니 아파트에서 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안 돼. 너는 1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니. 이제 와서 뭐하러 오는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알아. 너희들이 내 재산 때문에 온 거라는 걸.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동현 씨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내가 얼마 못 갈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내 딸 좀 만나게 해줄래? 네? 할머니 딸이요? 할머니 따님 말씀이세요? 아니야. 내 딸 말이야. 내 딸 지수 말이야. 동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수를? 내가 몰래 연락했어. 그리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어. 순자 할머니는 지난 2년간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동현 씨에게서 딸 이야기를 듣고 몰래 연락처를 알아내 지수 씨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원망하더라. 왜 자기를 버렸냐고, 왜 돈만 보냈냐고.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는지. 할머니, 그 아이도 이제 알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라는 걸.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주선으로 동현 씨와 딸 지수 씨가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아니야, 지수야. 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순자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빠를 돌려주셔서. 지수 씨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순자 할머니의 딸 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상대로 소송 준비했어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죄로. 뭐라고? 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지수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할머니의 손녀도 아니지만 제가 본 할머니와 제 아버지는 진짜 가족이에요. 재산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미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나서는 거예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는 내가 아플 때 돈을 빌려갔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어. 진우는 1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데 동현이는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돌봤어. 이게 누가 진짜 가족이니? 하지만 어머니,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니야. 피보다 진한 건 정이야.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딸, 아들처럼 대해줬으면 나도 너희한테 다 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잖니. 미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변호사를 돌려보내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동현 씨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의심했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딸의 마음이니까요.
몇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동현 씨와 지수 씨, 그리고 자신의 딸과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요. 내가 생각했어.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고. 동현이와 지수는 피는 안 섞였지만 내 가족이야. 그리고 미영이와 진우도. 비록 늦었지만 내 곁에 돌아왔으니까 너희도 내 가족이야. 2023년 가을 순자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상 곁에는 딸 미영, 아들 진우, 그리고 동현과 지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평소 할머니가 도와주셨던 분들. 저 할머니는 진짜 따뜻한 분이셨어. 저 동현 씨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12년을 한결같이.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를 동현 씨에게, 예금 4억 원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고 나머지 4억 원은 독거노인을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동현이는 나를 12년 동안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늦었지만 돌아와 주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노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미영 씨가 동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동현 씨, 이제부터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저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를 제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몇 년이 흐른 2025년 가을. 동현 씨는 순자 할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에서 딸 지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영 씨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합니다. 벽에는 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동현 씨가 할머니 사진에 대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게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김순자 할머니와 이동현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2년간 진짜 모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도 외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나이와 피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운 이웃이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